KHL에서는 앞토모빌리스트의 18연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NHL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알렉스 터크는 소속팀과 7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NHL에서는 내시빌 프레데터스가 5연승을 질주했는데요. 한 주 동안 희비가 엇갈렸던 팀들 NHL 하덴낫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아시아리가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리그 선두 안양 한라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 하이원은 일본 원정 4연전을 2승 2패로 마쳤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6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69회입니다. 10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연섭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고요. 바로 어제까지 안양에서 저희 온더스포츠는 또 중계를 마치고 또 밤새 또 편집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6시에 다시 보기 영상이 올라갔는데 네, 11시네요. 오전 11시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한숨 돌리나요? 이따 저녁 9시에 주간 리뷰 녹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무리 짓고 한숨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봐야겠죠? 팟빵에 댓글이 왔는데요. 지난주에 168회 녹음 직후에 좀 늦게 달려서 저희도 늦게 좀 확인을 했어요. 에코91님 아주 인상적인 댓글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만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힘찬 PD님 너무 귀엽고 잘생기셨어요. 여러분의 노고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리스펙트! 느낌표 2개 찍으셨고요. 167회에 만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와, 후원도 감사드리는데 댓글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유치원 때 들어보고, 유치원 때 애기들 보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엽고 잘생겼다고요? 남자한테는 다 남자답게 생겼다, 여자한테는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유치원 때 들어보고 29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요. 본인이 아주 인상적이셨던 것 같아요. 본인 SNS에다도 이게 올리셨더라고요. 거의 30년에 한 번씩 듣는 얘기니까요. 야, 예, 기록해놔야죠. 너무 귀엽고 잘생기셨어요. 네. 부디. 세상에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네, 부디 에코91님이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셨으면 아마 좋겠습니다. 남자분이셨을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저랑 마주쳤던 분들이 대부분은 다 남자분들이셨거든요. 여자분이셔야 되는데.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그리고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SY더맨님 댓글이 또 있습니다. 168에다 5,000캐시 또 후원해 주셨네요. 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YB 성님 댓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일요일 안양 경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이 일요일 안양 경기라면 지난주 크레인지전을 그쵸? 말씀하신 거죠? 이번 시즌 첫 관람이었습니다. 안양 시민 할인권 제출하면 부부 플러스 어린이 3명에 10,000원이라고요. 10,000원만 내고 보기에는 너무 멋진 경기라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양팀 다 토요일 경기에서 슛아웃까지 갔다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이팅이 넘쳤고 저희 아이의 모습이 전광판에 나오는 멋진 추억까지. 그러셨군요. 특히 한라 선수들은 경기 외적으로도 감동을 주는 게 있는데요. 지난 시즌 스즈키 마사히토의 인터뷰, 항상 입을 크게 벌리며 애국가를 부르는 플란트에 이어 일요일에는 달튼의 멋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사인회가 있었고 퍽을 하나 사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근데 달튼이 거의 매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린이들의 높이에 맞춰서 허리를 숙이고 사진을 찍더군요. 앉아서 찍는 모습 몇 번 못 봤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꼴리 아저씨가 자기에게 한 버디라는 말이 우리말로 친구라고 말해줬더니 아주 좋아하더군요. 어린이집 가서 달튼이랑 친구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직관의 또 추억을 댓글로 좀 잘 표현해 주셨어요. 한라 팬이신 것 같고 네. 가족분들이 다 가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주말에 이런 거 좋아요. 직관 후기도 좋죠. 네. 예, 그래서 딱 이 댓글을 보고 이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예전에 안양한라 김창범 GM 특집 때 김창범 GM께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던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한라 관련 네. 상품들이죠. 그래서 그 상품을 골라서 네. 제가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리면은 몇 달 된 친구인
이 우리 아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예. 더 좋아하지 않을까. 네. 아주 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방송 혹시 듣고 계시면은 그 힘찬 골뱅이 wondersports.co.kr로 예,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아니면 뭐 살인전 때 안양 홈 경기 때 제가 직접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전달을 드려도 좋을 것 그때 같고요. 뵐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프스 비틀즈님 오셨습니다. 방금 오광식 해설위원님 제 앞으로 지나갔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보내버린 왜 이렇게 반갑고 나칭나 했더니 위클리 리뷰 크크크크크크 하셨습니다. 예, 주간 리뷰를 통해서 호광식 선수가 아닌 이제 해설위원의 얼굴이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네,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직접 어제 뵌 것 같은데요. 뵌것 같아요. 네, 그 시간대가. 뭐 만나면 계속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오광식 위원 스스로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어제도 해설을 마치고 나서 제가 잘한 거 맞나요? 막 하면서 정신없이 은퇴식하러 내려갔었는데 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또 주변에서 또 조언하실 말씀이시거나 아니면 또 응원과 격려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잘한다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도 지난해 녹음 후에 달린 댓글 좀 늦게 확인된 댓글이 있어요. 먼저 MAC 맥님 좀 전에 카잔과 요케릿 경기를 시청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흐흐. 공수양면에서 양팀 모두 굉장히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KHL에서 공수 전환이 이 정도 빠르려면 이 수준의 팀들이 붙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AHL은 폭격했으나 결국 오일러스에서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실패했던 안톤 란데르 카잔에서 뛰는 모습에 옛 생각 많이 나셨대요. 요케릿은 작년과 1라인 구성이 비슷하네요 하시면서 1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고 균형감이 있다고. 그래도 올 시즌 요케릿의 공격 쪽에서 도약 2, 3라인 공이 큰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석점 뽑기가 참 힘들었는데 비아냥도 들었는데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스카 공포증만 극복하면 더 큰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럽 챔피언스 하키도 있어서 잠깐 시청 중인데 잠자긴 글렀다고 하셨고요. 역시 뭐 경기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몇 시간 후에 또 NHL. 대체로 이런 날은 한두 시간만 자게 되네요. 팟캐스트 가족분들도 저와 비슷한 분 많을 텐데 모쪼록 건강 챙겨가며 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인사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KHL, NHL 정신없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요케릿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현숙 기자님 요즘 요케릿 좀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서부 쪽에서 보이고 있고 사실 서부 탑4가 지금 좀 그림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케릿도 들어가는데 올해도 뭐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체스카랑 좀 스카를 넘기에는 아직은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네. 넘어야만 어쨌든 서부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뭐 요케릿 입장에서도 무조건 대비를 세워야죠. 그런데 요케릿이 시즌 전에 제가 알기로 주전 골리가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6개월 정도 아웃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악재가 있었던 것 치고는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도 스카 공포증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뭐 스카, 체스카를 넘을 둘 수 다 있느냐? 넘어야 돼요. 네, 그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아마 올해도 별일 없으면은 그 두 팀 중 하나랑 이제 혹시 요케리트가 서부 결승전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별일 없으면은 아마 그 두 팀 중 하나가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꼭 넘어야죠. 그렇군요. 맥님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이킹님 댓글도 좀 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주 하덴낫은 이번 주에도 유용하다 봅니다. 기막힌 선택이셨네요. 케인스는 아웃도 잘해주지만 골리 맥킨리 선택이 잘 맞고 있다고. 나이츠가 스테스니 부상 힘든 주가 될 것 같고요. 패치오리티 잘해줘야 되는데 적응이 덜 되었나 봅니다 하셨어요. 헵스는 타타가 한 방씩 해주고 센스는 탈봇이 날아다니고 엄청난 선박을 한다고. 역시 볼츠나 브루인스의 신경이 가신데요. 볼츠가 아직 경기수 3경기밖에 치르질 않았고 브루인스는 역시 탑라인에서 폭발적으로 득점하고 있다. 첫 경기 대패에서 괜한 희망을 해봤네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셨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국대에서 박영수 코치와 사라 마레이 감독 떠나고 다른 분들과 재계약을 했다네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혹 들으셨는지요? 지난주도 잘 들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이게 아마 기사화 되기 전에 다 하신 댓글 같아요. 이미 기사로 다 나왔습니다. 박영수 코치, 사라 머레이 감독
재계약 안 됐다는 소식. 왜 안 됐느냐는 내용도 기사화 다 됐어요. 나왔어요. 이미 만든 분들이 접하시고 뭐 놀라신 분들도 많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백 감독님이 이제 그 고정적으로 국가대표에 전담해서 전임할 수 있는 코칭 스텝을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창영, 예전에 안양알라 수석 코치를 지내셨던 이창영 코치가 국가대표팀 코치로 계약이 됐고요. 예. 박윤수 코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도 이제 저쪽에서 또 다른 투잡을 뛰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안양알라 김우재 코치도 마찬가지고 손우승 코치도 마찬가지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에 따른 계약 진행 상황이었나 봅니다. 예. 그리고 여자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김상준 18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새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 발표됐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경기고등학교 감독도 지내셨었고 네. 그래서 새롭게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데 글쎄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게 더 친절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네. 그런 거 없어서 뭐 기사로 접한 분들은 또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오해를 푸는 데는 대화만큼 좋은 게 없는데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아마 이 여자 대표팀 감독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뭐 말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오해를 풀 수 있는 건 좀 풀고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김상준 감독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될 수 되게 좀 불편할 것 있어서.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감독은 뭔 죄라고. 그러니까요. 그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안 그래도 부담되는데. 네. 네. 바이킹님 댓글 또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YPHW님 댓글인데요. 음성만 말고 영상 같은 건 안 될까요? 듣기만 하는 건 재미없어요 하셨고요. SC43님은 아이스하키 영상을 봐야지 무슨 음성이라는 또 관련 댓글을 주셨는데요. 영상 있어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라는 프로그램도 신설됐습니다. 예, 저희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잔뜩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 뭐 즐겨찾기 온더스포츠 해주시면 홈페이지, 되겠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치시고 들어오시면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아마 댓글을 다시면은 네. 이런 게 좀 해소가 되실 텐데. 네. 하는, 앞으로 저희 온더스포츠 영상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영상이 메인이라는 거 많이 좀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하인드넷은 음성은 음성대로 또 또 맛이 있으니까 또 그런 또 재미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온님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KHL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KHL 예카테린부르크는 올 시즌 엄청난 영입들을 단행했죠. 니즈 네캄스크의 주전 포워드였던 섹스톤, 아스타나 노우즈 그리고 세계선수권 하키에서 프랑스 대표팀으로 뛰어난 골 결정력 활약을 펼쳤던 다코스타까지 진짜 인라인 포워드진 스카를 뛰어넘는 올 시즌 최강의 포워드 라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골리 코바르즈 세이브율이 어마어마하군요. 리그 탑 세이브율 보여주고 있어서 최강이라고 하셨어요. 며칠 전 아스타나에게 드디어 1패를 했지만 18승 1패 아쉽게도 스카이 작년 20연승 기록을 깨지는 못했네요 하셨고요. 일단은 이따가 저희 이현섭 기자님 소식에도 18연승 깨졌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토모빌리스트 그때 언급을 드리면서 영입을 잘했다라는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뭐 동부나 서부 상위권으로 딱 도약하기에는 그래도 포워드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작년에도 사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섹스턴, 도즈 그리고 다코스타 이 선수들을 그냥 아주 같은 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상당히 1라인이 좋아진 부분, 공격에서 확실한 도약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뭐 코바르즈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앞토모빌리스트가 괜히 지금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 이게 영입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네, 세호님이 NHL 감상평도 하나 주셨어요. 베이거스 시즌 초 침체가 정말 의외네요. 역시 팀 첫 해였던 작년은 선수단 능력이 120% 발휘되었나 봐요. 닐이랑 페론이 좋았는데 올 시즌 닐은 캘거리 가고 페론도 블루스로 돌아가 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베이거스 반등하길 응원하는데 스태튼이가 부상이라니 플러리로 이번 시즌은 왠지 세이브율도 떨어질 것 같고 총체적 난국으로 보입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 댓글 이후에
3연승. 조금 살아났어요. 그렇죠. 3연승을 거뒀는데 플러리 미쳤던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닐이랑 페롱 선수가 그러니까 팀 컬러에 얼마나 잘 맞는 선수가 들어오느냐가 또 중요한데 그거를 정말 잘한 거죠. 이제 확장 드래프트 당시에 닐이랑 페롱을 데려온 게 이제 괜히 데려온 게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다음 연도까지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하고 어쨌든 데려온 건데 조금 더 팀 컬러에 잘 맞은 선수는 닐이랑 페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만 네. 보면요. 그리고 위에 이제 타타르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팀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선수를 잘 데려와야 되느냐인데 타타르 선수도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에서 데려왔을 때는 상당히 못했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큰 대가를 주고 데려온 거 치고는 너무 못했다. 그래도 이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픽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됐죠. 예. 그런데 지금 몬트리올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냥 예전에 그 기대를 완전 충족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망주 당시에 이제 기대하던 스코어링 포워드의 딱 모습이 그대로 이제 몬트리올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예 그냥 선수를 영입을 할 게 아니라 팀 시스템 그리고 이 선수의 진짜 진정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좀 찬찬히 분석을 해가지고 영입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최근 NHL에서 좀 좋은 예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이거스 3연승 오늘 혹시 하덴낫의 하세 나오나 했는데 하세는 없더라고요. 아, 예, 잠시 후에. 베이거스가 최근에 제가 뭐 어쨌든 낫으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고 순위가 조금 더 올라오면은 또 그때 한 번쯤 예, 변화된 베이거스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오님의 댓글까지 모든 분들 댓글 의견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연 배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사연을 이메일로 온더스포츠.co.kr 힘찬@온더스포츠.co.kr로 보내주시면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현섭 기자와 함께 오늘도 먼저 KHL과 NHL 주요 소식 한 가지씩 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KHL, 이 팀의 연승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KHL 앞토모빌리스트 지난 회에 18연승까지 소식을 전해드렸고 과연 스카의 20연승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했는데 그때 연습 기자님이 혹시 바리스한테 잡힐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었죠. 잡혔어요. 예, 뭐 잡히고 말았네요. 결과적으로는 18년생이 그래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도 올 시즌 바리스 그때 지난주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리스가 동부 상위권 팀들한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막 저도 한 골 차로 지고 연장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이 바리스가 조금은 그래도 여기 좀 고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잡히고 말았고요. 처음에 이제 두 골을 내준 부분에서 이제 2대0으로 좀 뒤처지면서 출발한 부분에서 한 골을 따라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 발 부족하면서 연승 가도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19연승까지는 가지 못했고 18승 1패가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경기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냥 뭐 바로 2연승 하면서 지금 20승 1패로 와. 압도적으로 뭐 시즌 지금 압도적인 시즌의 흐름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네. 뭐 댓글에서 잠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영입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 이런 부분이 올해 사실 압토가 강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흐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위인데 아방가르드가 승점이 30점입니다. 예. 근데 압토모빌리스는 40점이죠. 벌써 10점 차이가 벌써 나고 있고요. 지금 KHL 2점 차이로 바뀐 상황에서 10점이라는 것은 그러네요. 승점제를 바꿨는데 예, 단순 계산만 해도 지금 5경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벌써.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올해 압토가 강한 팀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서부 1위인 체스카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승점이 6점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체스카가 또 스카에게 또 슛아웃에서 이기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승점 차가 좀 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여전히 앞토모빌리스트가 좋다. 그리고 올해 이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올해는 어쩌면 뭐 상당히 좋은 결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승 신기록은 달성까지는 실패했고 연승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앞토모빌리스트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NHL 쪽인데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알렉스 터크 선수의 재계약 소식이 나왔네요. 예, 7년 재계약에 합의를 했네요. 이제 팀 잔류를 선택하게 됐고요. 올 시즌 종료 이후에 엔트리 레벨 계약, 이제 첫 3년 계약이 만료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생각해 보시면은 성공적인 2, 3라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파워플레이 같은 데서도 스크리너로 이제 활용이 되는 이런 부분 네트 앞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어요. 예. 한마디로 뭐 제러드 갤런트 감독의 좀 핵심적인 자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좀 선뜻 재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7년 재계약. 뭐 기간도 기간이고 상당히 알렉스 터크 선수에 대한 신임을 느낄 수 있는 베이거스의 계약 소식인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3,325만 달러로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고 네. 연간 475만 달러입니다. 그렇게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터크 선수가 앞으로 지금 성장세에 있고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아주 팀 입장에서는 뭐 악성 계약이 될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마지막 3년에는 수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인데 마지막 3년에는 만약에 이 선수가 베이거스에서 트레이드 하려고 해도 나는 이 팀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드 금지 팀 5팀을 알렉스 터크 선수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좀 팀에서도 좀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터크 선수는 시즌 직전에 바로 10월 2일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경기도 소화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시즌은 시작돼 있고 근데 7년 재계약 소식이다라니까 약간 좀 의외이기도 해요, 저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터크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3라인, 2라인에서 뛰었던 뭐 2, 3라인에서 주로 뛰었던 선수가 파워플레이 나오고 또 1라인에서 작년에는 좀 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베이거스가 요즘 3연승 지난주에 조금 살아났습니다. 터크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것도 힘이 되겠는데요. 예, 뭐 상당히 힘이 될 것 같고 뭐 베이거스 자체가 작년에도 보여준 것도 있고 전력 자체를 감안을 해보시더라도 이미 작년에 한 게 있고 사실 작년보다 그냥 실제 전력 자체는 더 나아졌다라고 저는 이제 뭐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예. 뭐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더 떨어지진 않고 언제 이제 지난 시즌과 같은 그런 궤도로 올라서느냐, 그렇죠. 올라설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 근데 부분만. 저는 못해도 플레이오프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올해 베이거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즌 초는 2위까지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최대치는 2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렉스 터크 선수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와 7년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소식 2가지 봤고요. 잠시 후에 NHL 핫앤낫 들어가 봅니다. NHL 핫앤낫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핫 명단에 3팀이 있고요. 낫 2팀이 있네요. 네. 지난주는 뭐 연승팀, 연패팀들이 몇 팀씩 동부서부 다 눈에 띄어서 또 어느 팀이 올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오늘 저도 왔는데요. 한 팀씩 보겠습니다. 핫! 오늘의 뭐 가장 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팀 만나보겠습니다. 예, 내슈빌 프레데터스를 사실 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네. 내시빌 프레데터스. 예,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초반 흐름 자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또 아주 처음에 5연승 전까지만 해도 내슈빌이 생각보다 경기력이 안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뉴욕 아일랜더스 뉴욕 원정을 떠나는데 뉴욕 팀들이 올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그림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내슈빌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안을 그냥 여지없이 기우였군요. 털어버리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8경기를 소화한 상황에서
셧아웃을 2번이나 거뒀고 상대 팀을 모두 3실점 이하로 막아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탄탄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고 경기력 자체가 정말 안정적이에요. 이 팀이 지금 초반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탑4를 구성하는 수비진 4명에 더불어서 공격의 주축인 조한슨 선수와 터리스 라인, 요 두 라인이 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라이언 하트먼 선수가 중간에 팀에 영입이 됐는데 잘 녹아들지 못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초반부터 잘 녹아드는 이런 흐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사 라인 자체의 선수들도 좋은데 하트먼 선수까지 지금 가세가 확실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네. 내시빌 프레데터스가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이면서 현재 8경기에서 7승 1패고요.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원정 경기에서 4전 전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득실 마진이 플러스 12, 전체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5연승. 대단한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세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원정 4승 언급 드렸는데 또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캐나다 원정, 서부 원정을 또 이제 이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승점 4점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피터 라비올렛 감독이 선수들과 이제 그 내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여기서 2승을 거두면 내가 좀 재밌는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오늘 뭐 인터뷰장에 그 소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감독이요? 네 그런 또 재밌는 또 네. 광경을 연출을 해서 네. 어쨌든 팀 분위기까지도 좋다. 어.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이기고 또 같이 그런 또 장난도 하고 그렇죠. 선수들과 감독, 코칭 스태프 간의 그런 격의 없이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근데 약간은 좀 불안 요소가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역시 뭐 항상 잘 나갈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불안 요소라고 하면 주전골린 페카리네 선수가 구단에서 좀 규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부상인지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상자 명단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뭔지는 안 밝히고 그냥 부상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뭐 자세히 밝히지는 않고 부상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라고 뭔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심쩍은데요. 그렇죠. 뭐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내슈빌이 지금 다행인 점은 유세 사로스 선수 백업 골리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백업 골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 2경기는 좀 부진하긴 했는데 최근 시즌의 흐름 풀타임 백업으로 뛴 지금 2시즌을 보시면은 세이브 성공률 92.4%에 평균 실점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뭐 다른 팀 주전 골리랑 비교를 해도 전혀 이제 손색이 없는 정도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리네 선수의 부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백 자체는 그래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사로스 선수가 지금 리네 선수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 지금 숙제로 떨어온 상황이네요. 네. 주전골리 페카리네 선수의 당분간의 공백. 규명하지 않은 부상자 명단이라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심각한 부상이거나 아니면 부상이 아닌데 다른 뭐 그럴 일이거나 수도 있죠. 예. 이런 좀 의심도 해보게 되는데요. 소식을 기다려보겠고요. 예. 뭐 유세 사로스 선수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또 언급을 드리면은 네. 카일 터리스 선수를 앞에 언급을 드렸는데 그 라인 자체가 올 시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좀 대권을 노릴 만한 좀 시즌이거든요. 이제 슬슬 압박이 와요. 이제 좀 우승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터리스 선수의 라인이 영입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굉장히 이 뭐 첫 2달 정도는 와 역시 이 뭐 트레이드의 승자는 내슈빌이구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터리스 선수의 활약이 그러니까 터리스 라인, 2라인, 내슈벨의 2라인의 활약이 시즌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플레이오프에는 좀 부진의 원동력까지도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올해는 좀 터리스 라인이 초반에 지금 흐름 자체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듀시에인 선수가 포인트 더 많이 땄더라고요. 작년에 초반에 그렇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보시면은 어쨌든 2라인의 끝까지 이제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활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터리스 선수, 터리스 라인이 키다라는 말씀으로 내시빌 프레데터스의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조한슨 선수 라인은 뭐 항상 잘하니까요. 네. 첫 번째 핫 만나봤고요. 두 번째 핫 보겠습니다. 어느 팀인가요?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또 한 번 센트럴 디비전. 지금 그러네요. 내시빌이 센트럴 1위고 콜로라도가 2위에 있습니다. 예, 지난주 2승 1패를 거두면서 센트럴 2위까지 오르는, 사실 센트럴 2위까지 뭐 초반에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올해는 어쨌든 플레이오프권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초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팀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은 1라인이에요. 근데 이 1라인에 맥키넌, 란데스코그, 란타넨 이 세 선수가 올해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경기에서 34개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요. 예. 이 정도로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팀 전체는 79포인트를 올리고 있네요. 이걸 계산해보니까 43%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집중도가 높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1라인의 원동력이 크고,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골기어로 따져보면은 지금 콜로라도가 8경기에서 29골을 넣었습니다. 뭐 득점력이 좋죠. 그런데 1라인에서 17골이 나왔네요.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건 58%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정말 1라인이 그냥 끌고 간다. 그냥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내시빌과 마찬가지로 콜로라도도 현재 29득점에 19실점 플러스 10입니다. 이게 또 전체 2위에 해당해요. 그렇죠. 상당히 좋아요. 지금. 만만치 않은 지금 공수의 또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콜로라도 애벌렌치인데요. 콜로라도에도 약간 불안 요소는 있다고요? 예,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경기당 거의 36개 가까운 슈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애벌렌치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슛을 많이 허용하면 할수록 실점을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수비력,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비력 자체, 슛을 이제 봉쇄할 수 있는 수비력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팀을 한두 팀 만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발라모프 선수나 그루바워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골리의 부담감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적인 골리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콜로라도가 2패를 거두고 있는데 그 상대는 콜럼버스 캘거리. 아주 올해 상위권의 가능성이 큰 두 팀을 상대로는 모두 패했다.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콜로라도 애벌렌치, 또 내시빌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핫앤낫 핫 두 번째 팀으로 오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핫 오늘 세 번째 한 팀이 더 있는데요. 어느 팀인가요?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야, 저는 오타와가 3연승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과연 핫에 뽑으실까?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예. 뽑으셨군요. 예, 사실 오타와 몬트리올전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 이기는 팀을 뽑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타와가 이기면서 네. 지금 몬트리올도 상당히 지금 흐름이 괜찮은 초반이거든요. 근데 두 팀 중에 한 팀을 뽑으려다가 좀 더 세너터스가 최근 흐름은 더 나은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야, 오타와 어떤 한 주를 보냈나요? 사실 주축 선수들이 다 이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부셰 감독의 시스템 자체는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고 토마스 샤버 선수가 거의 뭐 에리크 카르손 선수 저리 가라 할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경기에서 9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세너제에서 이제 영입한 선수들 크리스티언이 선수와 딜런 디멜로 선수 이런 선수들도 지금 공수 양면에서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영입한 어떤 의미로 영입이 된 뭐 베드케르 선수까지 초반의 공격 흐름에서 좀 핵심적인 좋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됐고요. 네. 그리고 주축 선수들까지 뭐 듀쉐인, 스톤 뭐 여러 가지 주축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도 공격에서 상당히 분전을 거두고 있고요. 게다가 이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 신인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과 신인들이 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특히 막심 러저와 선수, 이 선수도 수비수인데 이 선수는 올해 이 활약을 끝까지 이어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칼더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콜린 화이트 선수는 뭐 팟캐스트에도 간간히 언급을 드렸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레귤러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브레이디 칼척 선수도 지금 부상을 당해서 1개월 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좀 공격에 활력을 넣어주는데 좀 충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활약이 고루 겹치면서 지금 공격 부분에서 좀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좀 훌륭한 초반이 나오고 있네요. 거의 시즌 개막하기 전에는 내려놓다시피 한 예. 포기 상태 오타와 세나토스 그런 팀이었는데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격 쪽에서 여러 선수들의 활약을 언급해 주셨는데 수비 쪽은 어떻습니까? 수비는 특히 이제 크레이그 앤더슨 선수를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선수가 좀 예전에 폼을 찾았다는 부분이 지금 오타와가 또 초반 잘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네.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갔던 팀과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흐름도 그렇게 차이가 없고 막 슈팅을 허용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앤더슨 선수가 뭐 억지로 막 막아내면서 팀 흐름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앤더슨 선수가 정말 뭐 프로 최악의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진한 시즌을 보냈다는 부분이 좀 오타와의 안 좋은 성적으로도 이어지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실점 자체는 좀 높지만 그래도 92%라는 주전 골리로서 정말 좀 훌륭한 세이브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예전의 폼을 찾았다는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활약 자체가 지금 시즌 한 10분의 1 정도 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분의 9를 이렇게 더 하면은 물론 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시즌 끝까지 이 순위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레이그 앤더슨의 부활도 있지만 그래도 오타와가 계속 마음은 비우고 계신 걸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긍정적인 사인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네. 혹시 또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핫에 들어오겠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타와 세나터스 오늘 핫앤낫 핫 세 번째 마지막 팀이었습니다. 오늘 총 5팀이 핫앤낫에 언급되는데 동부의 대표 주잖아요. 오늘 동부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오타와 세나터스였어요. 예, 지금 뭐 동부가 다 좀 치고받고 하면서 좀 좋다가 나쁘다가 하고 좀 토론토는 좀 한풀 기세가 꺾인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사실 좀 오타와 정도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낫 두 팀 보겠습니다. 낫 지난주에 가장 안 좋았던 팀들이 될 텐데 첫 번째부터 볼까요? 제가 진짜 지난주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LA 킹스를 지난주에 할까 말까 하다가 아껴놨던 게 이번 주 좀 빛을 보네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안 좋았는데 이번 주엔 더 안 좋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더 안 좋았어요. 진짜 이 부진을 벗어날 기미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참 LA가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좀 안 좋네요. 진 팀들 보시면 오타와, 아일랜더스, 버펄로입니다. 역시 또 오타와가 껴있습니다. 사실 지금 LA 전력이라면 이 세 팀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퍼시픽에서 싸워 이기려면은 이 세 팀 정도는 그냥 잡아내야 사실 되는. 각 디비전에서 최약체로 꼽히던 세 팀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버펄로는 조금 낫지만 오타와 아일랜더스는 뭐 사실 그렇게 전력이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일랜더스한테 제 기억에 7대2인가? 이 정도로 대패를 한 그냥 아주 붕괴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 4연패로 지금 흐름이 전혀 좋지 않고요. 사실 4연패도 4연패인데 꼴리진이 너무 좀 부진하지 않나. 특히 조너선 킥 선수가 평균 실점 4.66에 세이브 성공률 85.1%. 거의 뭐 이거는 백업 볼리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킥 선수가 망가진 상황입니다. 지금에선 그렇고요. 지금 물론 뭐 이 선수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서 언제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충분한 선수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팀을 견인했었던 최소 실점 부분, 그때도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49였었나요? 그러니까 2.5 골만 넣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아주 망가져 버렸어요. 최근 몇 년간 LA 킹스에 대한 이미지는 수비가 좋은 팀, 그렇죠. 안정적인 골텐딩 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완전히 실점 쪽에서 두드러지게 무너지고 있네요. 예, 수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슈팅 허용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고 이제 뭐 고득점 지역에서 슈팅 이런 부분을 봐도 그렇게 많이 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진이 붕괴가 됐다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 슈팅을 많이 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이 이만큼 높다는 거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붕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백업 볼린 잭 캠벨 선수가 그냥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근데 전혀 지금 공격 쪽에서도 돌파구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공격도 사실 작년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답답한 부분인데 물론 뭐 이안 아이어펄로 같은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잡은 이런 부분, 좀 어린 선수가 좀 괜찮은 활약을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LA 입장에서는 하나 긍정적인 사인이긴 합니다만 지금 안제 코피테르 선수가 지난해 특히 좋은 호흡을 보였다. 항상 뭐 호흡이 괜찮았지만 지난해 좀 특히 좋은 호흡을 보였던 더스틴 브라운 선수의 부재 여파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하. 7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 정도로 거의 뭐 진짜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코피테르 선수가 한 오프 시즌 지나자마자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코발추크 선수의 뭐 영입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냥 괜찮은 수준이에요. 제가 기억했을 때 7경기 한 5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예. 그냥 아주 대단한 기대를 충족할 만한, 기대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코발추크 선수가 완벽하게 공격에서 무게를 실어주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 LA가 이제 순위가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변수였는데 그런 모습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치진이 계속 LA 경기를 보시면 라인이 계속 바뀌어요. 매 경기마다 새로운 조합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변화도 했다가 저런 변화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물꼬를 트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소득은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런 지금 흐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LA는 지금 사실 LA랑 NIM이 위치가 바뀌어야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NOM이 지금 퍼시픽 선두죠? 그렇죠. 지금 네. 선두고 지금 오늘도 아까까지 2대2였는데 뭐 버펄로까지는 잡을 수 있는 전력이긴 해요. 뭐 최종 스코어는 아직까지 못 봤지만 어쨌든 지금 덕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잘하고 있는 거에 반면에 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브라운 선수의 공백 말고는 그렇게 큰 불안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지금에도 빨리 이제 흐름을 찾아야 돼요. 지금 세너제 샥스가 경기력이 좀 좋아졌거든요, 최근에. 네. 그리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좋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LA만 못 올라가면은 제가 지금 당장 단언 드리기는 힘들지만 LA랑 애나하임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부분을 드리고 싶네요. 뭐 베이거스도 그랬고 세너제이도 그랬고 낫에 한번 언급되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LA 킹스도 이번에 낫 한번 들어왔으니까 과연 배 끊고 살아날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전력 자체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퀵 선수만 살아나고 또 공격 조합만 찾아내면은 사실 LA는 또 바로 반등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아주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덴낫 이제 마지막 한 팀 남았습니다. 낫 두 번째를 장식할 팀 보겠습니다.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댈러스 스타스 이 팀도 지금 연패에 빠져 있군요. 그래도 뭐 또 센트럴이긴 한데 그렇네요. 지금 올해 새롭게 부임한 짐 몽고메리 감독이 부임 이후 첫 4경기에 3승 1패를 하면서 히치콕 감독보다 더 잘 팀을 이끄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공격이 확실하게 잘 살아내는 모습이 보였는데 진 경기 한 경기 제 기억엔 토론토전인데 그 경기도 4골을 넣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화력 자체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이 좋았는데 또 오타와 뉴저지, 미네소타에게 3연패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3승 4패로 좀 초반에 기세가 많이 누그러지게 됐네요. 네. 한풀 꺾이면서 약간의 위기감도 느껴지는 댈러스 스타스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제이슨 스페차 선수가 좀 간만에 이 선수가 항상 등부상을 좀 안으면서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좀 간만에 건강한 시즌을 보내면서 보조 득점 다운으로 좀 발돋움한 이런 상황이 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좀 지난 월드 챔피언스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서 올해 좀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라데크 박사 선수라든지 마티아스 얀마르크 선수들 같은 보조 득점 자원이 거의 뭐 존재감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댈러스가 최근에 부진을 겪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 불과 2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팀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라둘로프, 벤, 세긴 요 3명의 선수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해당 3경기에서 좀 부진한 활약을 보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격이 이렇게 콜로라도에게도 사실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1라인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부담이 가중돼 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쉽죠. 쉽죠. 단순하죠. 그렇죠. 예. 이것만 막아버리면 되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세 경기 막혀버리니까 3연패 뭐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댈러스의 약점인데 이 컬러를 끝까지 유지를 하려면은 아예 화끈하게 끝까지 유지를 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니츠시킨, 얀마르크 그리고 뭐 파크사 이런 선수들의 좀 보조 득점에서 무게를 더해주는 이런 활약이 좀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연패에 빠진 댈러스 스타스의 상황이 지난 한 주간 더 도드라지는 이유는 지금 다른 센트럴 디비전 다른 팀들이 지난주에 다 괜찮았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내슈빌 콜로라도 아까 언급을 주셨고 위니펙도 2연승하고 있고요. 미네소타도 3연승하고 예, 있고요. 미네소타도 그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예. 경기력이 다 살아나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시카고도 지난주 계속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세인트루이스도 승리 거두면서 조금 살아나는가 싶고요. 댈러스만 지금 연패 빠지면서 지금 어느새 디비전 최하위권으로 처져 있는데요. 댈러스 스타스도 좀 반등의 계기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H 핫앤낫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또 한 주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어떤 팀들이 이름을 올릴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경기가 있었고요. 한 시리즈씩 살펴봅니다. 하이원이 일본 원정 4연전을 떠났던 지난주였습니다. 먼저 10월 17일, 10월 18일 수요일 목요일에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 하이원의 2연전이 있었는데요. 10월 17일 1차전에 2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아이스박스 고라이 타쿠토 선수 선제골, 그리고 3피리어드 초반 파워플레이에서 요나스 알라네 선수 추가골이 터진 아이스박스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19세이브 무실점 시즌 첫 셧아웃을 했고요. 토마스 듀바 선수 22세이브 2실점 패배가 됐습니다. 아이스박스의 요나스 알라네 선수가 1골 1도움 추가하면서 시즌 8호 골 랭킹 공동 2위로 또 뛰어올랐고요. 하이원은 로만 류디친 선수가 4경기 결장하고 5경기 만에 복귀 출전했던 1차전이었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이날 출전하면서 개인 통산 300경기 출장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18일 2차전이 있었는데요. 이 피리어드 종료 시점에서 아이스박스가 3대0으로 앞서가면서 이미 승기를 잡았고요. 하이원이 파워플레이에서만 2골을 넣고 추격을 했는데 결국 엠티넷골 내주면서 최종 스코어 5대2 아이스박스가 또 이겼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또 나와서 승리를 했는데 최근 4경기 연속 선발 출장이죠. 4경기 다 아이스박스는 이겼습니다. 현재 보니까 후쿠지 유타카가 6번 나왔는데 아이스박스가 그 6경기에서 5승 1패. 역시 후쿠지의 존재감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하이원 토마스 듀바는 19세이브 4실점 패배를 기록했네요. 2차전에서는 아이스박스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가 중요한 골을 터뜨려줬어요. 3대1로 쫓겼을 때 추격을 뿌리치는 4번째 골 포함해서 2골 기록을 했고, 수비수 사토 히로토 선수도 1골 2도움 5경기 나왔는데 지금 5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네요. 하이원은 로만 류디친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1골 1도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복귀 전 치렀던 시리즈죠. 6경기 나와서 지금 7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포인트도 많이 올려주고 공격을 끌어주는 자원이긴 한데 부상이 좀 잦은 측면이 있어요. 프리시즌 때부터. 다음 경기부터 또 결장했던 류디친 선수였습니다. 아이스박스가 4연승, 하이원은 4연패를 기록하게 된 시리즈였고요. 이번 2연전 승점 6점 2승 아이스박스가 수입을 했습니다. 오, 아이스박스가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100%의 벅스는 이렇게 세다라는 부분을 아무래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하이원의 전력 자체도 결코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 선수들부터 시작을 해서 와일런 선수도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원도 사실 이제 저는 좀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그 라인의 집중도에서 하이원이 더 좋기 때문에 약간 더 우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정반대의 흐름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네. 전반적으로 하이원이 좀
좀 쉬운 실수가 더 많았는 쪽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쿠지가 뛰면은 경기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나 골텐딩이 탄탄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예. 여러 보로 좀 그런 뒷문이 단단한 부분. 이게 지금 최근에 일본 팀들이 다 좀 뒷문이 단단한 느낌이 없는데 뭐 크레인즈 정도를 제외를 하면요. 크레인즈도 사실 뭐 드루 맥킨타이어 선수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주 막 첫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후쿠지 유타카는 뭐 이 정도. 최근에 일본 팀들 일본인 선수 골리를 그렇죠. 쓰는 팀들이 다 어려운데 아이스벅스만 지금 후쿠지 그렇죠. 유타카가 지키고 있어요. 예, 완벽한 모습이고 그리고 알란네 선수 같은 선수가 정말 조용하지만 무서운 타입의 선수입니다. 예. 뭐 할 일을 정말 제 할 일 다 해주고 생각보다 득점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예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뭐 다른 팀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첫 경기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니코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날카로운 창을 두 자루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자루는 테라오라는 창입니다.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가 상당히 공격 부분에서 뭐 지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득점 부분에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해주던 선수들인데 2차전에서 그런 흐름이 나와버렸죠. 이제 예. 뭐 사실 하이원 입장에서는 제일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1차전, 2차전에서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뭐 좀 하이원 입장에서 아쉬운 결과가 됐고 니코 입장에서는 초반에 막 경기 수는 많은데 포인트는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만회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던 시리즈였던 것 같네요. 네. 하이원이 아이스벅스전 계속 어렵네요. 최근 4시즌 동안에 18전 2승 16패, 16패 중에 정규패가 13번, 절대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이원으로서는 이 아이스벅스 상대로 이 트라우마를 좀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고향에서 다음 시리즈 때 한번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원이 아이스벅스에 2연패하고 하치노에로 이동해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2연전을 또 가졌습니다. 10월 20일 토요일 1차전 2피리어드까지 0대0으로 이어가다가 3피리어드에 세르게이 파이올, 키릴 스타체프의 파워플레이 골 나왔고요. 세르게이 토폴 선수의 엠티넷 골, 이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 3대0으로 하이원이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슈팅수는 40대 26, 프리블레이즈가 앞섰던 경기였고요. 하이원 토마스 듀바 선수가 이날 40세이브 무실점. 11경기 출장 만에 시즌 첫 셧아웃을 했어요. 프리블레이즈는 하타 미츠카즈 선수 나와서 23세이브 2실점했습니다. 하이원이 이날 외국인 선수들 활약이 빛났네요. 파이올 1골 1도움, 토폴도 엠티넷 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여기에 스타체프, 트로이 마일럼 이 선수들 모두 포인트를 올리면서 3골에 기여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히토스트 시게키 선수가 5경기 만에 복귀전이 된 경기였고 하이원이 최근 4연패를 끊었고요. 지난 3시즌 동안 당했던 하치노의 원정 8연패도 함께 끊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최근 7연패가 이어졌네요. 다음날 일요일에 2차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프리블레이즈가 파워플레이에서 쿠마가이 코시의 선제골 먼저 앞서갔는데 하이원이 파워플레이에서 반전을 만듭니다. 이 피리어드 5대3 파워플레이 잡았는데 키리스타 체프 선수 동점골 나왔고요. 그 이후에 권태환 선수 역전골, 또 3피리어드 후반에 다시 5대3 파워플레이에서 또 스타체프 선수의 추가골, 최종 스코어 3대1로 하이원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은 32대 34, 하이원이 근소한 슈팅수 우세였고요. 토마스 듀바 31세이브 1실점, 프리블레이즈는 이토 유토가 나와서 역시 똑같은 31세이브를 했는데 3실점하고 승패가 갈렸습니다. 하이원 스타체프 선수가 파워플레이 5대3 파워플레이에서만 2골, 최근 3경기 연속골 이어가면서 역시 시즌 8호 골, 알란네 선수와 골랭킹 공동 2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권태환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올 시즌 첫 골 신고했습니다. 하이원 김건우 선수가 전날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 받으면서 한 경기 출장 정지, 이날 징계가 적용이 됐고 시즌 첫 결장을 했던 2차전이었습니다. 하이원이 니코에서 2패하고 하치노에에서 2승, 프리블레이즈전 수입을 했습니다. 일본 원정 4연전을 2승 2패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네요. 2승 2패고 승점도 뒷경기에서 6점을 딱 고스란히 따냈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면 오케이 정도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게
결과적으로 이 두 경기에서 파워플레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좀 소득을 본 팀이 이제 이기게 되는 요런 소득을 더 많이 본 팀이 이기게 된 요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이제 시노하라 코타 선수가 게임 미스컨덕트를 받으면서 좀 하이원 쪽에 큰 찬스가 왔었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득점이 이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잡아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경기는 카와이 타쿠마 선수의 출장 정지까지 적용이 겹친, 됐던 그렇죠. 경기였죠.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그냥 뭐 좀 잡을 수 있었 좀 더 수월하게 잡아야 하는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40-26으로 좀 스팅에서 좀 뒤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하이원 입장에서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요런 결과인데 결과적으로는 승점 3점을 챙겼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블레이즈 선수들의 징계가 이제 모두 이제 복귀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신화라 선수 추가의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풀로 나왔던 블레이즈인데 처음에 이제 선제골을 어떻게 보면 하이원 입장에서는 먹혀서 약간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대3 파워플레이에서 2골 이 부분이 큰 무게로 작용을 했고요. 하이원도 그렇고 블레이즈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스코어링 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두 팀이에요. 그런데 어떤 스코어링 라인 쪽에서 웃었는지는 결과가 말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고 또 하이원 부분에서 희망을 봤다는 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의견 자체는 이번에는 지키는 운영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경기 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 자체는 물론 뭐 블레이즈가 전력이 다른 팀과 비교하면 뭐 별로 안 좋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됐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본 것 같거든요. 올 시즌 처음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런 흐름 자체를 두 경기 연속으로 지켜나간 건 처음인 것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네 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첫 시리즈에서 뭐 6점을 따도 D 시리즈에서 뭐 승점을 못 따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좀 흐름 자체에서 좀 다른 의미가 나올 수가 있는데 뒷 두 경기에서 어쨌든 승점을 챙겼다는 거는 다음 시리즈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쨌든 좋은 흐름 뭐 지키는 운영 이런 부분을 보여준 부분이 다음 시리즈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희망도 안겨줄 수 있었던 2연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박김천 PD님은 하이원 원정 4연전 끝났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천만다행이고요. 근데 예상은 어느 정도 됐었잖아요. 지금 프리블레이즈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찬스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었죠. 하이원 입장에서 나이스라고 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이원이 이제 일본 원정을 마치고 다음 달 8일까지 경기가 쭉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숨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됐죠.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한숨 돌렸으니까 팀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또 다음 시리즈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번 셈인데 다음 상대가 대명입니다. 또 인천 원정이죠. 그래서 하이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잘 일본 원정이 마무리가 된 분위기로 가서 천만다행이고 앞서 이제 그 니코 경기에서 김영준 선수가 3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덧붙이자면은 어제 이제 오광식 해설위원 선수 은퇴식이 열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록을 보니까 290경기 오광식 출전 경기 기록이 있더라고요. 코치는 300경기를 아깝게 못 채웠죠? 네. 그 10경기를 무척 아쉬워했었거든요, 어제. 네. 그래서 선수 생활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요 10경기를 못 채운 거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은퇴식 영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하이원 일본 하치노에 있는 김영주 선수한테 연락을 해서 오광식 선수의 뭐 영상 메시지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300경기를 채웠고 김영주 선수하고 오광식 선수하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절친이라면서요? 절친으로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뭐 대명상무 하이원 대학교만 달랐을 뿐이지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하키를 해왔던 절친 사이였던 터라 김영준 선수의 이 300경기가 오광식 해설위원에게도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또 가까운 친구로서 더 많은 축하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이원은 그래도 다행히 니코전 안 좋았는데 하치노에서 마무리를 잘 해서 기대감을 이어가게 됐는데 그나저나 이 프리블레이즈는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지금 8연패 역대 팀 창단 최다 연패 타이 기록까지 왔습니다.
창단 첫 시즌 8연패 이후에 9년 만에 8연패입니다. 지금 요코하마 직결전까지 경기가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예. 그나마 이제 지금 다음 상대가 이제 대명 홈에서 이제 대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때까지 약간 준비 기간이 있는 거를 제외하고 요코하마 직결전까지 또 경기가 따닥따닥 있고 그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재정비 내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난 시즌을 돌이켜보면 지난 시즌에는 사실 큰 기대가 없었으나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감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기대를 안 한 것까지는 아닌데 되게 예상외로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라인 센터부터 시작해서 공격진의 깊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대거 은퇴를 하는 선택이 되면서 전력이 상당히 약해졌고요. 또 이번 2연전에서 블레이즈가 진짜 안 좋은 게 뭐였냐면은 일단 주전 2명 꼴리가 모두 무너졌다라는 부분이 1번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맞불을 놨습니다. 좀 이제 하이원도 스코링 라인이 좋으니까 시시카노프, 타나카가 오랜만에 묶고 타나카료까지 묶어서 맞불을 놨는데 실패했어요. 네. 이런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1라인 이 선수들의 활약 자체에 많이 기대서 가는 블레이즈인데 이것조차 지금 하이원을 상대로 실효를 못 봤단 말이죠. 이런 부분 자체도 상당히 안 좋은, 블레이즈 입장에서 안 좋고 그 안 좋은 거는 결과적으로 8연패라는 연패 숫자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경기에 승점 1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정규패가 7번. 승점 1점 정말 뭐 사실 시즌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데미지를 입는 거는 사실상 이 흐름을 완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뭐 6연승, 7연승 정도가 곁들여지지 않는 이상은 올해 블레이즈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 이글스와 사할린의 2연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에 1차전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1대1로 갔고 2피리어드 초반까지 2대2 동점이 유지됐었는데 사할린이 균형을 먼저 깨면서 연속골 최종 스코어 5대2로 사할린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이글스가 아쉬웠던 거는 1피리어드 초반에 선제골 넣었는데 바로 48초 만에 동점골 내줬었고요. 또 2피리어드 초반에도 동점골 넣고 직후에 또 바로 2분 만에 리드를 내주는 파워플레이 골을 허용했던 상황. 흐름을 잡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슈팅수는 34대 27 사할린 우세였습니다. 데니스 코로바예프가 사할린 또 나왔어요. 5경기 연속 선발로 나와서 25세이브 2실점 승리했고 이글스는 오노다 타쿠토가 3경기 연속 선발 나왔는데 5실점하고 교체 아웃되고 나리사와 유타로 교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할린의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가 이날 1골 1도움 추가를 했고요. 다음날 2차전 때도 1도움을 올리면서 지금 올 시즌 개막전 대명전의 사할린이 0대1로 패했었는데 그 후로 모든 경기 11경기 연속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는 사할린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입니다. 올 시즌 벌써 6골 14도움 20포인트 골랭킹은 4위고요. 도움 포인트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사할린 로만 코피엠포 선수가 추가 등록된 선수인데 이날 첫 출장했고요. 이번 2연전 3라인 윙포워드로 출장했습니다. 사할린이 5연승 오지 이글스전 최근 5연승 함께 이어갔던 1차전이었습니다. 다음날 20일 토요일에 2차전이 이어졌는데요. 이날도 이글스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사할린이 동점골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3대3으로 3피리어드가 끝났고 연장 후에 슛아웃 가서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의 결승골로 오지 이글스가 4대3으로 슛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5대 27 슈팅수 사할린이 우세했던 경기였고요. 이날은 이글스 나리사와 유타가 선발로 4경기 만에 나왔는데 32세이브 하면서 3실점 슛아웃 승리했고요. 사할린은 데니스 코로바예프가 6경기 연발 선발로 나와서 6경기 만에 오랜만에 패했습니다. 오지글스 타카시 세이지 선수가 2골 1도움 또 슛아웃에서도 첫 번째로 나와서 성공을 시키면서 승리에 기여를 했고요. 오지글스가 올 시즌 3연패 끝에 홈 경기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오지글스가 또 사할린전 5연패도 끊었고요. 사할린은 5연승이 마감됐던 2차전이었습니다. 1승 1슛아웃 패 승점 4점 사할린 위닝 시리즈로 끝났는데요. 이 2연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할린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승점 4점을 원정 적지에서 따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런데 오지가 또 이제 골디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나리사와 선수가 좀 드디어 주전으로 빛을 보나 싶더니 올해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안 좋은 게, 특정 골리는 이 팀을 상대로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냈더니 그날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를 냈더니 물론 이 친구가 잘한 경기도 있지만 또 무너지고, 뭐 이런 흐름 자체를 읽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골리 기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 버려요. 네. 근데 지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데니스 코로바예프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팀이 변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과 정반대로 오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오노다 사쿠토가 또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나리사와가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거는 32세이브 3실점이면은 약간 부족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뭐 오지 입장에서는 또 골리가 올해 좀 또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까. 전력 자체는 괜찮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강팀답게 뭐 안정적인 전력이지 않습니까? 리그에서 뭐 제일 안정적인 전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사할린이 1번 순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안정감이 있는데, 뭐 코로바예프 선수가 더해지면서 더 이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 한국에서의 결과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좀 상당히 사할린이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 사할린이 조금 더 승점을 챙겼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선두까지도 올라갈 수 그렇죠.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슛아웃 패배가 되면서 거의 뭐 안양할라 턱밑까지 지금 추격이 됐어요. 오지글스와 사할린의 2연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할라의 2연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우리나라 인천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할라에 주목되는 2연전이 어제까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온도스포츠에서도 중계를 했었던 이 시리즈,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시작해볼게요. 10월 20일 토요일 양팀의 1차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해서 2분도 안 된 상황에서 대명 이영준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선제골이 됐고요. 한라가 한 2분 20초 후에 바로 김원중 선수의 동점골 1대1이 됩니다. 그 이후에 대명이 이성진 또 이영준 선수 추가골로 3대1로 앞서 나갔고요. 근데 한라가 3피리어드 중반에 조민호 선수의 쇼텐디드 골로 한 골차 추격을 하죠. 결국에는 3피리어드 종료 2분을 남겨놓고 대명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의 골로 4대2가 되면서 여기서 승부가 갈린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에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의 엠티넷 골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스코어는 5대2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승리를 했습니다. 슈팅수 34대32 근소한 대명의 우세였고요. 대명 이날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30세이브 2실점 승리, 한라는 맷 달튼 29세이브 4실점 패배가 됐습니다. 1차전 때 대명 이영준 선수가 선제골, 결승골 포함해서 2골 1도움을 올렸는데요. 8경기 만에 올 시즌 첫 골을 신고했던 이영준 선수였어요. 경기 후에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이영준 선수 인터뷰 업로드 돼 있으니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크레인지전 2연패 후에 라인도 바뀌었고 매일 뭐 선수단 코칭 스태프 미팅도 했다고 그러고요. 이번 시리즈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또 절치부심했던 과정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대명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1골 2도움, 이영준 선수 2골에 모두 도움을 기록했고요. 알렉산더 프롤로프도 1골 1도움, 3피리어드 종료 직전 마지막 2골에 모두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디펜스에서도 시몬덴이 2포인트, 브라이언 영 1포인트. 이날 대명이 공수 1라인에서만 총 4골 7도움이 기록되는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골을 터뜨린 대명의 이성진 선수 1대1의 균형을 깨는 두 번째 골이었죠. 이 골로 본인의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장식했습니다. 이성진 선수가 92년생, 만 26살. 연세대 졸업 후에 동양이글스 상무 거쳐서 올 시즌에 대명으로 입단한 아시아리그 루키인데요. 26살의 나이에 조금은 늦게 데뷔를 하긴 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데뷔골을 기록을 했고 이성진 선수 역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이성진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이 1차전 승리로 올 시즌 3경기 만에 홈경기 첫 승을 했고요. 안양 한라 상대로 아시아리그에서 11경기 만에 처음으로 정규승을 기록하는 또 기록도 남겼어요. 한라 박우상 선수가 이날 통산 300경기 출장을 또 달성을 했고요. 300포인트 달성도 1포인트 남았죠. 한라는 김윤환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결장했던 1차전이었습니다. 다음날 2차전이 바로 이어졌는데요. 1피리어드 초반에 알렉스 플란트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대명은 또 스즈키 유타가 골을 바로 주고받으면서 1대1. 2피리어드 중반에 대명 김혁 선수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그런데 바로 2분 30여 초 만에 한라 빌 토마스의 동점골 2대2가 되고요. 접전입니다. 1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프롤로프의 골로 대명이 3대2로 리드를 잡습니다. 3피리어드 가서 마이클 스위프트의 추가골 또 한라 빌 토마스의 추격골이 이어지면서 4대3 한 골차 대명의 리드가 이어졌는데 결국 마지막에 대명 맨 멀리 선수의 엠티넷 골로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3 대명 킬러 웨일즈가 안양 한라의 2경기 연속 정규승을 가져갔습니다. 2차전은 26대32 한라가 슈팅수에서 좀 더 앞섰고요.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가 29세이브 3실점 승리를 했는데 지금 대명 9경기 다 나오고 있죠? 94.85% 세이브 성공률 1위고요. 평균 실점 1.66 2위. 뭐 현재까지 지금 올 시즌 대명 최고의 영입은 이바노프 선수로 보이네요. 한라 맷달튼이 21세이브 4실점을 기록했던 2차전이었습니다. 야, 예상 밖이라면 조금 예상 바뀔 수 있는데 대명이 승점 6점 수입을 해버렸습니다. 이 시리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2승 자체는 대명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6점을 딸 줄 몰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예상 밖이라면 예상 밖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뭐 크레인즈전 그러니까 크레인즈 한라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뭐 골도 적당히 나면서 좀 재밌는 경기를 양 팀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좀 2연전이었습니다. 뭐 경기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일단 대명 자체가 많이 느껴졌던 부분은 공격의 흐름 자체를 좀 가져오는 능력이 좀 이번 시리즈에서 주요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격을 당하더라도 뭐 선제골 넣는 부분도 괜찮았지만 추격을 당하더라도 뭐 곧바로 달아난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제골을 먹어도 곧바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대명 시즌 초부터 이런 모습을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잘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이 어쨌든 한라전에서 나오게 됐다. 그리고 한라 정도 전력의 팀에서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더 좋은 대명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명이 경기 플랜 자체를 상당히 잘 짜왔다라고 느끼는 게 상대방의 파워플레이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패스 옵션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안양 한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더 뭐 상대가 이런 그 줄어든 상황에서 다른 수를 가져왔을 때 대응하기가 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냈던 부분이 한라가 덤펜 체이스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경기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진입 자체를 그만큼 잘 저지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킬러웨이즈 자체가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경기를 봤을 때는 수비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이 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의 파워플레이를 끊는 한라도 사실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 파워플레이에서 막 눈에 띄고 막 적어도 크레인즈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즈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파워플레이 자체에서 흐름 자체는 완벽하게 잡아내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번 두 경기에는 사실 그런 경기도 없어요. 그만큼 대명의 수비가 탄탄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두 경기에서의 가장 숨은 선수는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1차전에서 사실 이 선수의 억지에 가까운 세이브가 몇 개 없었으면은 흐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뭐 그렇게 흐름을 줬더라도 대명이 따라갈 수도 있지 않아? 라고 막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바노프 선수가 막아줬던 부분이 굉장히 경기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2차전에서도 뭐 실점 자체는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세이브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탄탄한 수비력에 좀 마무리 방점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골리임을 이번 2연전에서도 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라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저는 최근에 안양 한라 경기를 보면서 한라가 자기 원하는 대로 게임을 못하는 이런 경기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두 경기는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는 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공세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수도 취하고 그 수는 2차전에서 나왔던 게 오랜만에 알렉스 플란트 선수를 스크린으로 내세우는 파워플레이 전술을 오랜만에 꺼냈어요. 최근에 빌토마 선수가 영입한 이후로는 그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지난 시즌으로 회귀하는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잖아요. 모습을 꺼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시효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전략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완벽하게 막아요. 그래서 B로 선한 B라는 전술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조차 막히고 마는, 이러니까 계속 경기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왜 못 따라가는 거지? 왜 슈팅 기회가 탈출이 안 되고 패싱 라인에 왜 스틱이 계속 다 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이번 2연전에서의 대명이 훨씬 준비를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차선책으로 가져온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습이 요거를 증명하지 않았나. 그 결과가 그대로 2연전의 결과, 승점 6점을 대명이 가져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대명이 크레인지전에게 연패를 하고 나서 뭔가 처방전을 당연히 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만큼 대명이 준비를 잘했다라는 부분이 느껴졌던 이번 2연전 내용이었고 결과였네요. 그렇죠.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좌우 선수를, 그러니까 좌우에 선 선수들,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포메이션에서 좌우에 선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패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아끼지 않으면서 슛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도 이번 좀 2연전에서 대명이 파워플레이에서 많이 보여준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실제로 골이 연결된 부분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좀 변화를 꾀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박김전 PD님은 현장에서 중계하시면서 또 더 경기를 다 보셨는데 이번 2연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앞서 이현석 기자님 표현과 좀 비슷하게 저도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명이 뭐 이기면은 2승 다 하겠고 6점 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경기에서 10골이나 낼 줄은 몰랐거든요. 네. 가장 놀라운 부분이 됐어요. 그동안 답답했던 공격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2연전에서. 그 전부터는 그 이바노프가 2골이라고 계속 막아내고 있으니까 3골 이상 넣으면 이긴다라고 했는데 진짜 3골 이상 넣으니까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10골을 넣을 줄은 몰랐는데, 특히 안양알라를 상대로, 안양알라 게임이면은 뭐 양쪽 다 골리도 좋고 수비도 괜찮으니까 득점이 많이 안 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좀 그 부분에서는 놀라운 점이었고, 대명이 첫 7경기에 10골 넣었는데 이번 2경기에 10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공격진에 대한 숙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숙제를 열심히 잘 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이영주 선수가 인터뷰 중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뭐 매 경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매일 훈련할 때마다 아침에 다 모여서 미팅하고 비디오 미팅하고 뭐 하는 거는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일과 중에 하나거든요. 뭐 크레인지전 2연패를 당했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 특별하게 미팅을 따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일정 중에 그런 하루였는데 집중력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뭐 분위기, 사할린 원정 이후의 분위기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디오 미팅이나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런 크레인즈 2연패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처방전이 돼서 이후에 같은 일과가 반복이 되더라도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안양알라를 상대하고 준비하는데 더 특별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 뭐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선수들까지 다 모든 부분에서 라인 변화도 있었고 뭐 부상 선수에 따른 라인 이동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1, 2차전, 특히 1차전 이바노프의 활약은 뭐 언제나 계속됐었고요. 전체적으로 대명킬러웨즈의 템포가 빨라졌다.
팀 스피드가 뭐 패스 스피드라던가 스케이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활동량 포함해서 많이 많아지고 빨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안양할라는 스스로 분위기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좀 애매한 타이밍에 하는 바람에 그 가져온 분위기를 스스로 내준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동점 다 따라하는데 페널티에서 또 파워플레이를 대명한테 주고 PK에서 못 맞거나 아니면 PK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타이밍들이 많이 있어서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파워플레이 PK 다 했는데 PK 끝나자마자 바로 또 실점 장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안양할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신이 가져온 흐름을 쉽게 내준 부분, 특히 이제 페널티로 인해서 쉽게 내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메탈튼 콜리가 그런 바뀐 대명 킬러웨이즈의 템포에 적응을 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른 시간에 골이 나오고 파워플레이도 시작하자마자 골이 나오고 뭐 이 피리어드 이영주 선수 1차전 골 같은 경우에도 15초 만에 골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패스 몇 번에 뭐 이렇게 만들어진 골이 아니라 그냥 진입하는 과정에서 휘둘렀는데 그게 굴절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평소 메달튼 닮지 않게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는 생각 타이밍을 못 잡는 그림이 많이 네. 나와서 약간 템포에 적응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은 준비를 덜 했거나 아니면 신경을 미처 못 쓴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대명 킬러웨이즈의 라인 구성이나 공격 패턴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의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라는 아무리 이런 위기가 있어도 한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입회했지만 네. 그래도 다음 경기는 이렇게, 또 일어날 이렇게 거다. 또 따끔하게 한 방 맞았으면은 네. 다음 시리즈 또 중요한 4할린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다시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시리즈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명이 공격에서 답답함을 그냥 확 뚫어버린 이번 2연전이 됐는데 일단 1차전에서 5득점 경기를 했잖아요. 올 시즌 8경기 만에 처음으로 MT넷 골 제외하고 3골 이상 기록한 첫 경기가 됐고 그 다음 경기도 5골 넣었죠. 올 시즌 최다 5득점 경기 한라를 상대로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2차전 때도 여러 선수들의 그 첫 골이 터졌어요. 2차전 기록을 보니까 대명 스츠키우타 선수 지난 시즌 득점왕인데 선제골 9경기 만에 올 시즌 첫 골 신고했습니다. 1골 1도움. 그리고 맨멀리 선수 뭐 단짝 파트너인데 MT넷 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역시 9경기 만에 시즌 첫 골이 됐고요. 유타 선수는 선제골이 아니라 동점골이었죠.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명 김혁 선수가 이날 인터뷰 주인공이었는데 전날에 MT넷 골 때 시즌 첫 도움 올렸는데 2차전에서 역전골. 올 시즌 첫 골. 대명 이적 후 첫 골입니다. 유타, 스티키 유타, 맨멀리, 김혁 진짜 지난 시즌에 그들이 올렸던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올 시즌에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들이 정말 오랜만에 뒤늦게 이렇게 또 포인트에 가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혁 선수의 인터뷰가 또 업로드 돼 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명 브렛 파넴 선수도 김혁 선수 골대 도움 올 시즌 첫 포인트 올려줬고요. 또 스위프트 선수 이날 2차전에 대명에서 뽑은 자체 MVP이기도 했는데 3피리어드 결승골 포함해서 1골 2도움을 올렸고요. 프롤로프도 1골 1도움 이번 2연전 4포인트. 기록지에는 이렇게 네. 나왔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14번, 24번 헷갈려서 잘못 기록된 것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14번, 24번이면 어쨌든 스위프트냐 프롤로프냐 그러니까요. 문제네요. 같은 라인에서 나온 거니까 네. 뭐 지금 이영준 선수 포함해서 1라인에서 이렇게 포인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가장 네. 돋보였던 라인이 프롤로프 이영준 스위프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합에서 그리고 스위프트도 살리고 프롤로프도 살리고 하는 요런 타이밍이 아주 적절한 것 같네요. 그 세 선수가 이번 두 경기에 6골 9도움을 합작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영준 선수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본인도 대대적인 그런 역할을 했지만 프롤로프 스위프트도 모두 살렸다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준 선수가 이전에 뭐 하이원이나 사할리 원정이나 이럴 때에도 보면은 뭐 기록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골에는 관여를 하고 세레모니 장면에 항상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더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들이 직접 뽑아내기도 했고 또 동료 라인메이트들을 또 돋보이게 해주는 결과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프롤로프 스위프트의 테스트위드가 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현석 기자님이 이거는 좀 하면서 좀 우려를 포해 주셨는데 테스트위드 대신에 이영준 선수가 이제 조합으로 붙으면서 두 선수를 다 살려주는 결과가 나오니까 뭔가 대명으로서는 앞으로를 또 기대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이번 2연전의 세 선수의 활약이었던 것 같아요. 대명이 이번 2연전에 대대적으로 공격 라인을 바꾸고 나왔잖아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성공.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앞으로도 쭉 계속 되지 않을까요? 이 분위기가? 당장은 이제 네. 뭐 이렇게 성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 조합을 일부러 깰 이유는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호흡 자체도 좋았고 뭐 결과 자체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공격이 답답했던 그런 근심을 당분간은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대폭 지금 증가된 상황인데 예. 테스트위드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이번에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이번 2연전이었습니다.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요? 예, 사타구니 쪽 부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큰 부상은 아니라고 들었고요. 네. 예, 뭐 이날 뭐 이영준 프롤로프 스위프트 라인도 돋보이긴 했지만 예, 스즈키 유타도 이날 뭐 김혁 선수의 골 퍼스트 어시도 스즈키 유타였고요. 예, 결정적인 패스를 주고 골을 득점을 했었으니까요. 자신의 첫 골도 기록을 했었고 예, 전반적으로 1, 2라인 그리고 3, 4라인 골고루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예. 예, 이제 공격 포텐이 조금씩 열리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테스트위드까지 가세가 된다고 하면 더 다양한 옵션이 만들어지겠죠. 예. 네. 자, 한라를 좀 보겠습니다. 한라는 2차전에서 빌 토마스 선수가 또 2골을 추가했고 13경기 12골. 지금 골 랭킹 2위하고 4골 차. 네. 골 1위를 질주했고요. 2차전에 신상우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10경기 결장하고 11경기 만에 복귀해서 도움도 한 개 기록을 했네요. 당초에는 뭐 6주 진단으로 보도가 돼서 10월까지는 복귀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이르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저도 은퇴식 영상 준비하면서 한라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혼자 빨간 조끼 입고 부상자라는 표시겠죠. 예, 빨간 조끼 입고 훈련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 인천 경기 때 나오겠구나 했는데 예, 두 번째 경기 때 출장을 했었고 뭐 평소와 다름없는 활동량 넘치고 예, 도움도 기록을 했고요. 예, 평소와 다름없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빌 토마스와 조민호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또 골도 합작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예, 한라 입장에서는 또 천군만마를 얻은 상황이 됐죠. 네. 신상우 선수가 복귀를 했고 또 이민호 선수도 2차전 때는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한라가 1차전 패배 후에 2차전에는 좀 변화를 주긴 했거든요. 이총현 선수를 빌 토마스 조민호하고 같이 묶는 그런 또 라인업도 들고 나왔고 전체적인 라인이 좀 바뀌면서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이 한라의 2차전의 변화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1차전도 조금 생각만큼 이제 경기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지금 김상욱, 김기성 선수의 윙어를 찾는데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지금 김원중, 이총현, 그렇죠. 이번에 신영윤 선수까지 다시 또 넣어보고 이러는데 사실 또 큰 해답은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금 뭐 빌 토마스 선수가 이제 페널티 킬링 이런 부분에서도 존재감이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런 측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라인 조합을 다시 좀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시점이고 지금 이제 성과가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예. 사실 이번 대명 2연전에서 2연패 그리고 승점을 1점도 못 땄다는 부분은 이제 좀 또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 결과 때문에 지금 또 뒤에 이제 순위표가 순위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어쨌든 수비력 자체는 여전히 뭐 이 경기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두 경기 좀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라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좀 탄탄한 수비력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공격에서 좀 안정적으로 축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두 라인을 빠르게 찾아내는 게 좀 절실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명과 한라 이번 2연전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대명은 시즌 첫 연승을 했고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수 치른 게 가장 적은 편이다 보니까 한라, 사할린, 크레인즈 이 3강 팀들에 비해서 한 서너 경기 적게 치렀거든요. 여기에 한번 틀을 바꿀 수 있는, 가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연 지금 상황이 됐고, 한라는 2013-14 시즌 이후에 5시즌 만에 지금 2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을 기록하게 된 이번 결과예요. 맷 달튼 선수가 합류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2경기 연속 5실점 경기가 됐습니다. 자, 대명과 한라의 2연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2차전 끝나고 대명 킬러 웨일즈 은퇴식이 있었어요. 김근호, 오광식, 이동민 이 3명의 선수의 합동 은퇴식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봐왔던 은퇴식과는 조금 다르게 대명하고 한라 양팀 모두 선수들이 도열을 해서 함께 막 포옹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은퇴식이 됐다는 게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서로 되게 친한 관계잖아요, 다들. 예, 뭐 이동민 선수도 안양한라에서 데뷔를 했었고 네. 김근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김근호 선수는 대명 킬러 웨일즈보다 안양한라에서 뛴 시즌이 더 많았으니까요. 훨씬 많았죠. 예, 경기 수가 더 예. 많았으니까 예, 뭐 자연스럽게 뭐 특히 이제 안양한라 선수들도 베테랑 선수들은 다 김근호 선수와 라인도 같이 맞춰보고 예. 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오광식 선수도 하이원에서도 뛰었고 대명상무 시절에 대명 상무 동료들이 시절 많죠. 동료들이 많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어우러지는 예 무대가 됐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경기가 다 끝나고 시리즈가 다 끝나고 치러진 게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웠고요. 이게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좀 우울한 상태에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예. 이게 조금 분위기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성대하게 그리고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해서 예 잘 마무리가 된 은퇴식이었습니다. 대명 구단의 첫 은퇴식 네.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오광식 경성고 코치 온더스포츠의 이번 2연전 중계 해설 데뷔를 했습니다. 아까 뭐 개인적으로는 PD로서 만족한다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또 궁금하네요. 그 이날 애국가를 직접 불렀는데 노래 실력을 또 가시하게 됐습니다. 애드리브더라고요. 이거 약간 저도 그 가수인 노래를 줄 알았어요. 들으면서 가수들이 하는 그런 그 약간 기교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약간 끼를 갖고 음의 있구나. 변화를 주면서. 네, 끼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예, 1차전 때 많이 긴장을 할 줄 알았는데 본인도 긴장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냥 평소에 주간 리뷰하는 것처럼 해서 예, 크게 뭐 걱정은 안 됐었는데 뭐 더 많이 발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예, 주변에서 더 많이 조언이나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댓글에도 좋은 반응들이 올라왔고 또 라이브 때도 채팅으로 많이 의견들이 올라와서 참고가 되고 있는데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 진짜 다행히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좋아서 좋은 건지 예, 몇 경기 더 살펴봐야겠죠. 네. 아니 안 좋은 얘기도 간혹 있어요. 1차전 때 그 서영준 선수의 동생 서자영 씨가 싱어송라이터인데 애국가를 불러서 그것도 인상적이었는데 2차전 때 오광식 코치 해설가가 어떻게 보면 대명이 애국가를. 섭외를 되게 쉽게 한다. 자기들 식구 안에서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저희 중계 2연전이었습니다. 다음 온더스포츠 중계는 10월 31일 수요일, 11월 2일 금요일, 11월 3일 토요일 안양 빙상장에서 치러지는 안양한라와 사할린의 3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 보니까 이번 2연전 보시면서 이거 대명 편파인가요? 이런 댓글이 있던데 저희는 예 철저하게 구단의 니즈에도 맞춰가는 네. 예 그런 이번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예. 다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었으면 좋겠다. 각 구단에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경기는 대명 편파 쪽으로 좀 가는 거고요. 네. 안양 경기는 한라 편파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양에서 대명하고 한라가 붙으면 한라 편파로 갈 거예요 아마도.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두 팀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두 팀이 만났을 때가 제일 애매한데요. 예, 그렇게 예 잘 필터해서 들으시면 좋을 네, 것 그렇게 같아요. 받아들이시면 네. 좀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다른 팀들하고 할 때는 또 확실하게 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외국 팀하고 할 때는 당연히 그쵸. 우리나라 팀 걱정이 안 응원이죠. 되죠.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현재 순위가 아주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안양 한라가 13경기에 승점 24점 선두인데 사할린이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23점, 1점 차까지 추격을 했고요. 크레인즈가 10경기, 조금 경기수 적죠. 19점, 3위. 아이스벅스가 13경기에 18점 4위, 5위는 대명인데 9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16점, 하이원이 12경기에 15점 6위, 7위는 오지글스 8경기 가장 적은 경기수에 11점, 8위 도그 프리블레이즈가 13경기에 9점입니다. 3강 체제 한라, 사할린, 크레인즈 여기 계속 되고 있고 이 대명이 이제 뛰어들 준비를 끝낸 것 같고 아이스벅스하고 하이원이 이번에 연승하면서 중위권으로 올라왔고 이 프리블레이즈가 경기수 가장 많이 했는데 승점도 가장 적은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최하위가 된 상황이네요.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많네요. 10월 23일, 24일 화요일, 수요일 주중에서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사할린의 2연전이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한 시리즈네요. 지난 시즌 전적 3승 1패, 승점 9점, 사할린의 우세였고요. 쿠시로 2연전에서는 양팀이 1승 1패를 했었습니다. 지난 4시즌을 돌이켜보니까 사할린이 크레인즈 킬러입니다. 22전 19승 3패. 19승 가운데 16승이 정규승. 압도적인 사할린의 우세인데요. 크레인즈가 올 시즌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강해졌죠. 이번 대결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현재 2위 사할린, 3위 크레인즈인데 이번 2연전 양팀의 결과에 따라서 한라까지 껴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1, 2, 3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 2연전 결과에 따라서. 두 팀 중에 한 팀이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할린이 오지글스, 크레인즈, 일본 원정 6일간 4연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연전에서 승점 2점 이상 올리면 한라 제치고 리그 선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이번 2연전 마치면은 안양 한라와 사할린의 3연전이 안양에서 있어요. 정말 사할린으로서는 크레인즈 한라를 연달아 만나는데 중요한 5연전이 지금 되고 있네요. 이 시리즈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할린이 조금 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사할린이 크레인즈랑 결과적으로는 약간 비슷한 흐름을 공유를 하고 있는 팀이긴 한데 선수진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할린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뭐 크레인즈도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분투를 해주면서 올해 정말 좋은 전력을 자랑하지만 전반적으로 팀 컬러가 비슷하면은 선수진이 센 쪽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할린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드루 맥킨타이어 골디가 뭐 한라전에서 다시 흐름을 뭐 대명 한라전에서 상당히 흐름을 잘 찾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쪽도 이제 코로바에프 선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모로 사할린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한 4점 정도는 사할린이 여기서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할린의 선두 등극을 이번 시리즈에 예상을 하게 되네요. 예, 저도 예상은 그렇게 되는데 희망사항으로는 3점씩 나눠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예, 가장 베스트죠. 누가 하나 독식하는 것보다는 네. 골고루 나눠가 물고 물려야 예, 우리나라 팀들이 좀 더 예,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4.2점이나 예, 뭐 6점으로 쏠릴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사할린 그럼- 쪽으로요. 네,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네요. 1, 2, 3위가 달려있는 2연전입니다. 크레인즈는 이 사할린과 2연전 마치면 10월 27일, 10월 28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본 삿포로에서 크레인즈와 오지글스의 2연전이 또 있습니다. 삿포로 경기라는 점이 주목을 끌고요. 11월 첫 주 주말에 일본 4팀이 요코하마에 모여서 또 경기를 하더라고요. 이색적인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전적 3승 1연장승, 승점 11점, 오지글스가 4번 다 이겼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6전 6승. 크레인즈가 아시아리그에서 오지글스에게 지금 최근 11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크레인즈로서도 이제 상대성까지 고려하면 사할린 오지글스를 연달아 만나는 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크레인즈 일정이 매우 빡빡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할린, 이글스, 아이스벅스, 프리블레이즈, 이글스 연달아 만나는데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16일간 8경기를 치러야 되는 빡빡한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 크레인즈네요. 이번 2연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이번엔 좀 크레인즈가 악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지글스 자체는 뭐 지금 타카시 세이지나 뭐 포르제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약이 확실히 눈에 띄는 건 사실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좀 오바라 다이스케나 뭐 쿠지슈에이 같은 좀 베테랑 선수들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뭐 작년에 네. 사실 오지글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두 라인의 축이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베이유 그 다음에 타카시가 구성하는 1라인과 그리고 2라인에는 쿠지와 오바라
지키는 요 라인 두 개가 돌아갔다는 게 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는 좀 없어요. 좀 덜해요. 확실히 덜한 게 분명한데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라인에서 득점이 터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더해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크레인즈가 이번에 조금 더 힘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 오지 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골리의 불안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터지는 반면에 드루 맥킨타이어라는 좀 확실한 카드가 있는 일본 재즈 크레인즈 쪽이 이 부분도 우세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뭐 트루노 선수나 트루노 선수의 복귀 여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뭐 오지의 포타포프 선수나 트루노 선수의 활약 자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레인즈 쪽이 앞선 두 경기에서의 부진, 그러니까 4할린전에서 부진을 좀 이 경기에서 털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김자 PD는요? 예, 여기도 희망사항을 3점씩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제 저는 하이원전을 이 두 팀이 최근에 연속으로 만났었잖아요. 예. 예, 그때 모습을 되돌아보면은 양 팀 다 막강했거든요. 공격에서는 큰 문제가 발견이 안 됐고 뭐 쿠지가 최근에 좀 삐끗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하이원전에서만큼은 그래도 제 이름값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골텐딩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네요. 오지글스의 나리사와 유타, 오노다 타쿠토 이 두 선수가 키인 것 같습니다. 2연전 결과를 기다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일본 원정길에 나섭니다. 하이원이 갔던 일정 똑같이 가게 되는데요. 10월 27일, 28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전적 보면 3승 1 슈다웃패 승점 10점 대명 킬러 웨일즈가 많이 앞섰는데요. 정규리그 마지막 니코 2연전 모두 정규승을 거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기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깝게 플레이오프 진출이 실패됐던 결과였죠. 아이스벅스가 4연승 상승세, 대명도 한라전 2연승으로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4위와 5위 기록하고 있는 양팀. 이번 2연전의 승자는 상위권으로의 도약이 또 가능하겠죠. 대명이 아이스벅스, 프리블레이즈를 차례로 상대하는 일본 원정 4연전을 시작하는 시리즈입니다. 야, 대명으로서는 또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됐어요. 이제 아이스벅스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경기를 잘 잡아낸다면 사실 뒷 시리즈까지 좀 무난하게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벅스가 지금 최근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1, 2라인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고 그리고 뭐 사이토 테치나 타케시 뭐 이런 사이토 형제가 상당히 활동량이나 공격 수비의 양면에 능한 선수들이고 후루하시 마쿠루라는 또 좋은 1라인 센터까지도 있기 때문에 대명의 1, 2라인이 그렇게 이 두 1, 2라인을 상대로 아주 큰 재미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좀 혹시 재미를 보게 된다면 좀 생각보다 쉽게 게임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여기서 재미를 못 보게 된다면은 사실 대명 3, 4라인이 벅스 3, 4라인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아주 크게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웨일즈 자체의 1, 2라인의 깊이가 좋긴 한데 여기서 이제 차이를 벌어낸다면은 또 좀 흐름을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도 이제 벅스 같은 경우에는 또 후쿠지가 완벽하게 살아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두 경기에 좀 벅스도 사활을 걸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슷한 물론 경기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이고 벅스도 장기적 초반에 좀 까먹은 승점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을 때 지금 후쿠지 카드 그리고 써야만 할 타이밍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벅스의 창은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의 수비진이 아무리 탄탄하다 그러니까 탄탄한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방심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인 전력 자체는 저는 대명이 우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벅스 최근에 봤을 때 그렇게 공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앞서 말씀드린 테라오 선수도 그렇고 여러 라인 자체의 의외의 날카로움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토 선수 같은 선수도 상당히 중량을 슛을 잘 때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 스태프 물론 비디오 분석을 지금 다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은 완벽하게 이제 이 부분을 전술을 수행해서 막아내는 부분이 뒤따라야 하겠죠. 예, 근데 꼴리 매치업 자체도 좀 볼만하기는 할 겁니다. 네. 뭐 기량 부분 전력 부분에서는 양 팀 다 지금 다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황인데 문제는 멘탈 집중일 것 같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잘 하느냐, 예습을 얼마나 잘 해 오느냐일 것 같은데 정답은 지난 니코 아이스박스와 하이원전에 다 나왔거든요. 네. 예, 그거를 대명 선수들이 얼마나 잘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가느냐 못해가느냐 차이일 것 같아요. 니코 아이스박스는 이미 준비를 다 마쳤을 것 같고요. 이번 안양알라의 경기에서 정답 마찬가지로 아이스박스도 여기에 정답이 다 있네라고 다 확인을 했을 테니까 예, 문제는 이제 대명이 이게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까지는 계속 기복이 있는 모습이 보여줬다 보니까 예, 그거는 전력이나 뭐 기량을 떠나서 예, 멘탈이나 집중력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예, 그 부분만 잘, 그러니까 이영준 선수가 엊그제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양알라 2연전을 잊고 안양알라 경기 이겼던 거를 잊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 분위기 즐거운 마음으로 가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 네. 도취되면은 사실 안 되죠. 힘들죠. 네. 대명이 니코에서 2연전 마치면 이동을 해서 10월 30일, 31일 화요일 수요일에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의 2연전이 있습니다. 코리야마의 2연전이네요. 대명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코리야마 방문 경기가 될 텐데요. 지난 두 시즌 다 하치노에 원정 소화했었죠. 프리블레이즈도 이번 2연전이 올 시즌에 유일하게 잡혀있는 코리야마 시리즈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 3승 1패, 대명이 승점 9점으로 앞섰습니다. 프리블레이즈 현재 8연패 중이죠. 9연패가 되면 이제 팀 창단 최다 연패 신기록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프리블레이즈와 킬러웨일즈의 2연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최다 연패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굉장히 뭐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좀 아픈 이야기지만 작년 경기를 봐서도 블레이즈가 대명 상대로는 정말 많이 고전했거든요. 제대로 된 경기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고, 그리고 좀 북미 스타일의 하키를 구사하는 블레이즈 입장에서 콘스탄틴 감독은 오히려 그걸 더 잘 대응을 하는 느낌을 여러모로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히 지난 시즌의 경기들이 그랬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한 컬러의 팀이라면은 전력이 센 팀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팀의 컬러가 다르다면은 좀 물고 물리는 상황, 뭐 아시아리그에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 전적 이런 부분에서 뭐 우위에 서고 열에 서고 있는 흐름이 분명한데 작년의 흐름을 봐서도 사실 올해 블레이즈는 더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대명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접어들었던 게 결과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명이 한 5점 정도는 따를 수 있지 않을까. 못해도 5점 정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예상입니다. 네. 예, 비슷한 의견이고요. 하치노에 원정 가는 것보다 이동 거리가 많이 짧거든요. 네. 거의 반 이상 줄기 때문에 예, 니코에서 하치노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니코에서 고리야마 가는 게 훨씬 가까워서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행스러운 점이 대명 입장에서는 있을 것 같고요. 니코에서 하물며 안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이원이 결과가 2패 뒤 2승이었던 것처럼 대명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대명 입장에서는 일단은 니코에서 어떻게 경기를 치러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저는 대명이 일본 원정 4연전을 가는데 한라와의 2연전이 참 중요했듯이 이번 원정이 정말 또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대명 킬러웨일즈라는 팀이 보여줬던 패턴은 뭔가 좀 분위기를 탈 것 같으면서도 바로 또 까먹는. 그게 기복이죠. 지난 시즌에도 사할린 한라전 잘해놓고 일본 원정 가서 연패 네. 빠지는. 그게 기복인데. 근데 이번에는 달라야 됩니다. 네. 상대가 또 상대인지라 프리블레이즈도 이게 껴있고. 또 성장하는 네. 모습인 거죠. 저는 이번 2연전은 못해도 6점은 가져와야 된다. 7점에서 8점 이상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찬스니까. 근데 이제 네.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대명이 크레인즈전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뭔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느낌은 지금 프리블레이즈가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그렇죠. 맞아요. 예. 특히나 지금
연패 신기록을 세울 수 없고 결의가 다르겠죠. 예. 예. 게다가 예. 홈에서 연패 신기록을 세운다. 그건 또 그리고 시즌에 한 번 방문하는 코리아마 팬들한테 이 그죠.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프리블레이 입장에서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네. 특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의 프리블레이즈라면은 조심해야겠죠. 네. 대명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에 뭐 연승을 이어간다든지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면 확실히 지난 시즌과는 달라진 대명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비디오 프로그램 올 시즌부터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또 새로운 편이 제작된다고 하네요. 올라오면 또 많이 봐주시고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되고요.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이버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에도 비하인더넷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까지도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9회였고요. 다음 170회 녹음이 10월 29일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은 온더스포츠 6주년이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10월 31일이 저희가 이제 네. 팟캐스트로 첫 시작을 했던 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안양알라 살인 1차전 경기가 있는 날이고요. 네. 자막이라도 하나 띄워놓을게요. 6주년이라고. 감사합니다 해놓고. 야, 또 1년이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200회 한다고 그럴 거고. 네. 야. 그 빠릅니다. 작년에 그 온더스포츠 5주년을 기념하여 제가 사비를 들여서 퍽을 50개를 제작을 했었는데 네.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6주년 되기 전에 빨리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털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서 안양알라 경기 때 안양 방문하셔서 네. 제가 중계하고 있을 때 쉬는 시간 사이사이에 아는 척이라도 해주시면은 제가 쌓아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가져가는 걸로. 다 가져가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거기서 또 남으면은 이제 그 대명 킬러웨즈 하이원 경기가 인천에서 또 있으니까요. 네. 그때 또 나눠드리면 되고요. 네. 네. 비하인드넷 169회였습니다. 이현섭 기자, 박힘찬 PD 고생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